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상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긴 장마가 이제 끝나는 그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해줘서 뿌리 보호라든가 2차 성장하는 것을 좀 억제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오늘 그 장마 후에 인상가리 연면 시비하는 데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질소질이 흡수가 많이 돼요. 그러는 반면에 가리나든가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흡수를 덜 하게 되는 거죠.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장 양분들이 빈약해져서 내년도에 내년도에 이제 꽃이 피고 결실이 맺어질 때 조금 좀 좋지 않을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돼서 우리가 수채의 영양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땅이 많이 젖어 있거나 또 물이 침수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망가졌죠. 뿌리가 아주 가늘고 이러기 때문에 뭐 한 5-6시간 물에 젖어 있다 이러면 그건 뿌리가 아주 이렇게 손상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색은 고사율이 높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엽소 현상이 일어나요. 엽소 현상. 이파리가 이제 타는 현상이에요. 엽소 현상이 이파리가 이제 타는 현상인데, 땅 속에서 그 뿌리에서 수분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물관을 통해서 올라와 가지고 잎에서 다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야 되는데 물이 그만큼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잎에 있는 양분만 뺏기다 보니까 잎이 결국 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타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 엽소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 이러한 엽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또 이제 가리가 필요해요. 인산과 가리가 필요해요.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산, 수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가리는 수분 조절한다는 것은 그 기공을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기공. 그러니까 더우면은 닫아 가지고 나무 수채 속에 있는 수분을 외부로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가리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리 기능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7월이잖아요. 7월이고 이제 8월인데 7, 8월 되면 이제 비대의 아주 과일 크기가 7월, 8월, 9월까지죠. 7, 8월에 크는 모습이 확 보이는 시기예요. 후지는 조금 그렇다죠. 홍로는 확 크겠죠. 확 크는데 아무튼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대하는데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으니까 2차 성장을 하는 거예요. 꽃눈이 다시 가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맺혀진다 얘기죠. 그 다시 꽃눈이 맺혀지는데 그 꽃눈은 액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액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과일이 만들어져도 정과 아주 좋은 과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로 성장했다가 그게 다시 꽃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꽃눈이 제일 좋은 것은 6월 달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7월 달. 그래, 만들어져 가고 오래도록 자란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8월 달에도 만들어져요. 8월 달에. 없으면 8월 달 것도 뭐 되죠. 8월이니까 8, 9, 10, 11, 12, 1, 2, 3, 4. 그래도 9개월 정도 되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일찍 만들어지는 꽃들이 제일 좋은 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일 비대에도 우리가 가리가 필요한 거예요. 가리의 형축으로 커지게 하는 것이 가리거든요. 그리고 생장을 억제한다. 2차 생장을 억제하는 것은 신초 생장을 억제하고, 이런 것은 또 가리예요. 그러니까 가리는 나무의 자람을 억제시켜주는, 단단하게는 해주죠. 단단하게 해주는 대신, 억제하는 대신 과일은 크게 해주는 것이 가리입니다. 그래서 가리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속 필요한 양만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전에 어릴 때 이제 가리비를 너무 많이 주면은 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전에 한번 이렇게 많이 줘보니까 식물 자라는 것이, 뭐 배추나 뭐 무 이런 거 자라는 것이 많이 주니까 안 자라요. 안 자라고 단단해지고 시커무해져요. 가리란 비료가.
그래서 과일도 마찬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적당한 양, 필요한 양만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비료를 줘야 된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되느냐? 많은 것보다는 적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토양 속에 천연 공급원양이라 그래서 질소, 인산, 가리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좀 보충시켜 준다. 그러니까 가리를 좀 더 줌으로 인해서 가리가 조금 더 먹을 수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가 비료 주는 행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7, 8월에 꽃눈을 만드는 시점, 완전히 완전해지는 그 시점인데, 이 시점에 나무의 영양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 수채 영양 관리를 잘 해줘야만이 야들도 내리는 꽃눈 또 실하게 잘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과일만 크고 꽃눈이 별로 안 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겠다 설명을 하겠지만은 10, 20, 30 비료도 저는 이제 줘요. 10, 20, 30 비료. 그건 이제 겠다 말씀 자세히 드리겠는데, 홍로는 이제 질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질소가 10이에요. 요거 들어갔기 때문에 홍로는 올해 또 추적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질소하고 마그네슘은 이제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지 않도록 하고, 요것은 이제 후지 줄 생각이고요. 앞에는 이제 인산가리입니다. 퍼터 K, 요 이제 인산가리 비료인데, 요런 비료를 저는 이제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장마 후에는 가리와 인산 비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산에 대해서 또 가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산은 그 뿌리 발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인산은 뿌리에서 발생되는 사이토카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토카닌 생산이 많이 되면은 이 국은 비대가 되죠. 뿌리가 좀 커지죠. 인산이 좀 커지고 비대가 되면서 지상부는 열매도 비대되고, 또 나무 신초 생장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묘목 심을 때 저는 이제 그 상토를 한 2삽 정도, 3삽을 땅을 파고 나무를 심어요. 그렇게 심고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지상부에 있는 신초들이, 측지들 잘 나와요. 그래, 측지들을 이제 못 받는 분들을 보면은 물도 제대로 안 되고 심어놓기만 하고 놔두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개분을 갖다 막 들이퍼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었을 때 나무가 자라게 하려면은, 심어서 위에 이 신초가 나왔을 때, 잎사귀가 나왔을 때는 뭡니까? 뿌리가 나온 거예요. 뿌리가 나왔을 때 비료든 개분이든 주는데, 그 둘레를 좀 널찍하게 줘야 돼요. 나무에 닿아가지고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내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나무가 안 컸어요. 저는 올해 150주 정도의 시나노 골드를 이제 식재를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초창기에 이렇게 요소 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NPK 비료를 이렇게 지금에 줬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요소만 주면 너무 또 빨리 자라다 보면 너무 약하게 자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또 동해가 또 걱정이 되고, 이래서 지금 가리 비료 이렇게 NPK 비료를 주고 지금 이렇게 안정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키우는 것도 그래서 측지를 많이 발생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산이 뿌리를 발육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인산, 또 뿌리를 크게 해주고, 또 뿌리를 크게 해주다 보니까 뿌리가 많아지니까 지상부에 있는 열매도 커지게 해주고, 또 나무도 잘 나오게 해주는 것이 인산입니다. 인산.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인산은 꽃눈 분할을 촉진시켜줘. 꽃눈 분할을 촉진시켜주고, 개화도 촉진시켜주고, 여러 가지 촉진시켜주는 게 많아요. 다시 말해서 사과 나무의 생육 단계별로 발생되는 돼서 힘과 에너지를 쏟아 넣어주는 것이 인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꽃눈 분화가 될 때 꽃눈 분화를 촉진시켜주고, 또 개화가 될 때는 개화를 촉진시켜주고, 또 비대가 될 때는 과일을 크게 하는 거, 비대를 촉진시켜주고, 색깔 날 때는 색깔을 잘 나게 해줘요. 그럼 색깔 날 때는 어떻게 해서 색깔을 잘 나게 해주냐?
과일 속에 보면 전분하고 당분이 있어요. 지금은 먹어보니까 텁텁한데 달기도 하고 텁텁해요. 이 텁텁한 거, 그러니까 이 전분이나 당분을 분해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산입니다. 그래서 촉진시켜주면은 분해를 촉진시켜주면 더 달게 되겠죠. 달게 되면 과일이 단다는 것은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과일이 달면은 위에 잘 빨개져요. 그러니까 당도도 향상되고 또 색깔도 잘 되고 비대도 잘 되게 하는 것이 인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반기에 주로 치는 것은 인산가리를 많이 쳐요. 인산가리. 또 가리만 너무 치면 또 뭐 색깔이 너무 짙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인산칼슘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반기에 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인산은 저온 피해를 저감시켜줘요. 그 요것은 이제 뭐 자료가 나온 건데, 우리가 내년도 봄에 뭐 저온 피해가 올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수확 후에 우리 뭐 감사 비료라 그러잖아요. 한 푸대 물 500리터에 뭐 요소 책에는 그래요. 한 푸대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인산가리 1.5kg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는 많이 요소비를 안 넣죠. 한 10kg, 저는 뭐 10kg 넣어요. 10kg를 물에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수확 후에 인산가리도 1.5kg 넣어가지고 해요. 그러면 그 흡수를 금방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줘도 문제가 없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파리가 없는 사람들은 좀 많이 넣고, 이파리가 많은 사람들은 요소를 조금 넣어서 해도 광합성 작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뿌리의 양분을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꽃잎 만드는데 뭐 꽃이 뭐 피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만약 갈반병이 있다 하면은 그런 가원들은 요소 비료를 수확 후에 많이 줘가지고 시비를 해서 흡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 이제 인산은 그런 역할을 해요. 인산은 꽂는 분화라든가 모든 것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과일 나무에 있어서는 꽃이 뭐 꽂는 분화를 잘 해주는 것도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꽃이 잘 피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생식 성장하는데도 또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또 좋고, 뭐 여러 가지 비대 색깔까지 다 관여하는 것이 인산이다. 이렇게 보면 돼. 세밀하게 이렇게 인산을 살펴보면 아주 꼭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수용성 인산이. 그 인산이 많이 우리가 인산가리를 우리가 사는데 52%, 53% 이렇게 여기 인산이 52%, 가리가 34%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게 포트케인데, 요게 들어있는 그 비율, 인산이 얼마큼 드느냐에 따라서 비료 가격이 조금씩 틀려져요. 틀려진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사면 뭐 이거 더 비싸, 이거 더 비싸 얘기하기 전에 여기 인산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더 비싸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리 비료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잎에서 만들어지는 영양분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가 필요한 곳, 과일이 피겠죠. 과일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과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열매로 보내게 되면은, 열매에서는 뭡니까? 크게도 되겠지만은 착색도 되고 당도도 향상돼요. 그러니까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영양분이 뭐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이 과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 가면 뭐예요? 과일이 달겠죠. 달고 달면 또 착색이 잘 난다 그랬으니까 당도도 향상된다. 그래서 가리 비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이 있을 때는, 그냥 열매가 있을 때는 가리 비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리 비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분 조절이에요. 수분 조절은 뭡니까? 세포 내에 이 이파리 속, 뭐 과일 속 모든 곳에 수분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 수분을 들어있는 이 수분을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더울 때는 뭡니까? 더울 때는 수분을, 아깝잖아요. 못 가게 기공을 막아줘요. 여기서 잎에서 기공을 딱 막아가지고 수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못 나가게. 그런데 아침에 수분기가 많을 때는 기공을 열어줘가지고 날아가게도 하는 거죠. 날아가게 하고 또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리예요. 그러니까 가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분 조절한다. 이래 가뭄 때 또 가뭄 때는 뭡니까? 수분이 못 날아가게 해주고, 또 장마기 때는 뭡니까? 장마가 막 오니까 수분을 날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공을 열어주고 또 이러한 역할을 해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리다 이런 게. 그러니까 가리는 우리가 엽서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거, 그것을 역할을, 또 물론 뿌리부터 인산을 줘서 뿌리부터 보호를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이 수분 조절을 해서도 엽서 증상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가원은 엽서 잎이 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이유는 장마가 시작될 때 뭐 함수 결정 포도당하고 목초객을 섞어서 뿌리에다가 다 뿌려줬어요. 흡수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엽서 현상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리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과일을 비대시켜요. 비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용적으로 커지게. 뭐 90일이 지나면 과일이 만들어지고 90일이 지나면은 그다음부터 효용적으로 옆으로 이렇게 둥글게 커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 커지게 하기 때문에 지금 또 과일 비대기잖아요. 7월에서 8월까지는 과일이 이렇게 커가는 것을, 급속히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영양분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영양분이 이제 가리다. 가리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줘야만이 이제 과일도 많이 커지게 되고, 또 지나치게 또 많이 주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준다는 것은 적정한 양을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뭡니까? 가리만 먹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칼슘을 안 먹어요. 칼슘 못 먹게, 칼슘 못 먹고 마그네슘도 못 먹게 하는 기량작용을 합니다. 강한 기량작용. 그래서 가리를 우리가 6월 달부터는 가리를 먹는 시간을 두고 연면시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칼슘도 한 일주일 정도, 보통 한 일주일에서 8일, 뭐 9일, 10일 전까지 이렇게 먹게끔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보통 일주일 정도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 먹게. 그 다음에 칼슘 또 이렇게 해서 일주일 먹게.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일주일 먹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7월이 지나가니까 마그네슘은 후지는 줘도 돼요, 아직까지. 그러나 홍로는 조생종, 중생종은 마그네슘 주면 색깔이 안 나니까 주면 안 돼요. 마그네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뭐 이런 거, 영양제 같은 거는 가급적 안 주는 것이 색깔 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더라도 너무 많이 줘서 기량작용을 자아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주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리는 이제 APT 생성을 촉진시켜주고, 동화산물 이행을 촉진해요. 아까 만들어졌던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가리입니다. 가리. 그래서 또 광합성 작용도 잘하게 하고, 과일이 형적으로 크게 하고, 그래 과일을 크게 하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육질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육질도 향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그 가리 비료는, 그래 장마 후에 이제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 빨리 쳐야 된다는 것은 2차 성장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소와 약한 기량작용해요, 가리가. 그러니까 요소 흡수를 최소한 적게 먹게끔 해주는 것이 가리래요, 가리. 그러니까 약한 기량작용을 합니다. 약한 기량작용. 그래서 질소 흡수를 약하게 적게 먹게 하기 때문에 우리 또 비료를 주는 것이 좋고, 또 가리는 단독으로 가리가 없어요. 가리 비료가 없죠. 항상 가리가 있고, 염화 가리가 있고, 뭐 앞에 붙어 있어요, 글씨가. 그러니까 가리 비료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양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양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을 붙여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황산은 이제 마이너스, 뭐 질소 뭐 이런 거 다 마이너스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온으로 만들어지는 비료와 같이 만들어져요. 단독 가리 이런 비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합해서 황산 가리, 염화 가리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산가리는 또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토양에다는 이제 가리를 연면 시비를 안 하고, 토양에다는 이제 황산가리를 이제 줍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준다고 하면 돼요. 한 2개월 있다가 또 주는데 양을 아주 적게 줍니다. 그렇게 주고 위에는 인산으로만 가지고 연면 시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황산가리는 뭡니까? 향, 맛, 색깔을 잘 내는데 도움 주는 게 황이에요. 맛을 내는데. 그래서 냄새, 향이나 향을 내게끔 해야 되거든. 그 저는 여기 한 1,500평 정도 뭐 되는데 개인 판매를 이제 하기 때문에 맛이 없으면 빠꾸 다녀요. 빠꾸. 그 처음에 내가 저거 사과를 한 3년째 만들어가 3년 차에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할 때 맛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는 해도 자꾸 잊어먹어요.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또 머리가 좋아도 머리를 안 쓰면 안 돼요. 머리 좋다고 좋은 것은 아니래.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나쁜 걸 알고 2번, 3번 노력합니다. 노력을 하고 살아간다. 사과 키우는데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사과가 많이 열렸어요. 홍로도 많이 열고 계속 지금 따내고 있는데, 지금 뭘 엄청나게 열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열렸죠. 많이 계속 따내고 있어요. 또 사담으로 또 돌아갔네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가리비료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수분 조절하고, 그 다음에 과일 크게 하고, 또 과일을 단단하게 하고, 또 열매, 줄기, 가지, 이런 세포들을 이제 튼튼하게 해서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이제 거의 이제 장마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장마가 끝난 것 같아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산가리 연면 시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로를 이제 착색을 내야 되잖아요. 인산가리 지금 홍로든 이 후지든 다 한 번씩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을 있다가 홍로가 또 한 번 더 비대를 위해서 또 줄 수도 있고, 착색이 나아질 때, 색깔이 붉으시름 할 때 또 이렇게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빨개지다가 사과는 다시 펄해져요. 이 이파리의 그 끝부분에 엽록소가 생성돼요. 옥신이 생성되기 때문에. 옥신은 엽록소를 생성된다. 근데 그게 펄은 거예요. 펄은 거, 엽록소니까. 펄은 게 과일로 가니까 또 과일이 펄해지는 겁니다. 홍로할 때, 홍로일 때. 그러니까 펄해지니까 그때는 인산가리, 연면시비를. 비가 한 3일 왔다, 착색기다, 그렇다면은 인산가리를 준비해서 쳐줘야 돼요. 그래서 색깔이 다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펄해졌다가 다시 빨개지는 것보다는 펄해지지 않고 빨개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도에 사과가 중생종까지는 많이 열렸다고 하는데, 후지가 만생종 그렇게 많이 열렸다고 얘기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안 됐고, 하여튼 열심히 좀 잘 하셔가지고, 또 병이 없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병이 없어야 되고, 또 누구나 다 맛있게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좋은 거, 사과 재배하는 농가들 좋습니다. 너무 비싸도 또 안 먹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 이러면 안 먹으면, 먹던 분들이 계속 먹게 되는데 안 먹으면 또 안 먹기 시작돼요. 그런데 사과는 또 이 건강식품으로 또 많이 또 찾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좀 잘 좀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이 따줘야 되는데 많이 따주지 못해 갖고 지금 집사람과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별로 안 늘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독자가 많이 올라오고 몇만 명 이래 되는데, 저는 또 이 편집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또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내가 이 말하는 게 그렇게 아주 화술이 좋은 게 못 돼요. 그래서 말을 또 잘 못하고 이래서 구독자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